썰리전드 비누사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네, 오늘은 얘입니다. 이름 뭐? 프리츠 지머. 지머. 프리츠 지머라는 독일 리슬링입니다. 오늘 이걸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젤 와인이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뭐 판매처에서도 정보가 없어요. 이론이 불가능한 와인. 왜 이런 것들 다 댓글 다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근본 없는 것들은 당연히 높은 퀄리티의 와인일 수가 없는데 왜 이거를 좋아하시는 거지? 지금 일부러 다는 거죠, 지금 다들. 이제 이쯤 되면 나 이제 합리적 의심이야, 이거는. 아니, 봐봐요. 지금 이럴 거예요, 진짜. 일단 그냥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나, 뭐 그냥 테이스팅 바로 할게요. 이게 메이저님이 아까 찾아보니까 뭐 그거 같대요. 저희 그때 이태리 샤르도네 한 적 있잖아요. 그거처럼 약간 연맹처럼 이렇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가 봐요. 일단 리슬링이라고 적혀있으니까 리슬링이 보고, 그렇습니다. 일단 21년에 10도이고요. 일단 병을 보여드릴까? 네, 일단 코에서는 그냥 리슬링 느낌 납니다. 일단 근데 리슬링이 조금 잘 못 익었을 때 나오는 그런 되게 좀 기분 나쁜 샤프한 느낌 좀 있거든요. 좀 못 익었을 때 되게 이쁘게 익으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되게 사과 느낌으로 빠지면서 되게 달콤한 뉘앙스 나고 아카시아 꿀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빠지는데,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나지만 그 과실 느낌이 좀 거슬리게 납니다. 또 이산화황 느낌이 좀 나는데, 근데 이산화황은 사실 뭐 이제 어린 와인들은 사실 뭐 어느 정도 다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온도를 굉장히 좀 낮게 해놓은 상황이라서 코에서는 지금 당장은 거슬리는 게 그게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엄청 거슬리겠네요. 낮아도 좀 진짜. 당아리 저을까? 달거든요? 와, 산도 진짜 거칠어요. 코에서도 약간 뭐 흐릿한 느낌이 난다 싶었는데, 입에서 와, 진짜 산도가 진짜 거칠고, 이게 지금 충분히 차가운데도 산도가 진정이 안 돼요. 그냥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왜 이러지? 전에 했던 거 맛시부터 약간 식초를 넣나, 양조할 때. 요즘에 양조 식초가 그렇게 몸이 좋다 하더라고요. 공복에 양조 식초 먹으면은 되게 그렇게 몸이 좋답니다. 이게 지방을 좀 더 분해하는 이제 몸으로 변하게 되고,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초 한 방울씩 양조 식초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네. 이것도 괜찮겠네요. 양조 식초잖아. 이거 사놓고 그냥 아침에 그냥 소주컵 한 잔씩 드세요, 그냥. 일단은 코에서 그런 이제 느낌이 점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와, 입에서 뭐 완성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와인입니다. 좀 그시기 하네요. 일단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거? 10,000원대. 10,000원대요? 10,000원대 와인은 드시지 마세요. 아니, 요즘 소주도 10,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에 지금 얘가, 제가 수입을 하잖아요. 원래 저희가 받아오는 와인의 공가의 2배가 업힙니다. 일단 원가 자체가 그게 공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판매가 되는 건데, 그러면 10,000원이다? 현지에서 얼마일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소주값보다 싸게 파는 와인을 지금 한국에서 물고 왔으면 그게 제대로 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진짜, 이걸 먹고 맛있다고 하는 거면은, 뭐 초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되게 초보자 때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먹었던 와인이 아이스 와인이에요. 그거 먹고 와, 씨, 와인이 내 이렇게 다 단갑다 이러고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글쎄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소주도 마트에서 사면은 2,000원 안 하잖아요. 그게 외국 나가서 팔면은 지금 샵에서도 15,000원이 넘습니다. 그런 걸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도 소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먹잖아요. 유럽에서 소주 사 먹잖아요. 괜찮다 그래요 얘네들이. 마실만 하대, 좋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건 넣은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환상. 딱 봐, 초록이잖아. 이거 씨 독일 초록인가 보네. 씨 좋은데 적혀있는 거 아이가 옆에 보니까 씨. 수입사 어디 보시. 나라셀레 씨. 방금 나라셀레에서 마시 할 때 나라셀레에서 10,000원짜리 때들 추천해 주셨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와인들은 테이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못하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판단하에 좀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다룰게요. 이거는 이게 저희가 뭐 알려드릴 정보가 없어요.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저희가 알려드릴 어떠한 건덕지가 없어요. 뭐 리슬링답긴 해요. 근데 리슬링이 보여지는 최악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시고 제가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을 드릴 건덕지가 없는 게 이 부분을 이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이 가격대면은 그래도 인정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와인 자체가 뭐 와인같이 만들지 않았던 미국 그 저희가 다뤘던 애들보다는 나을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뭐 테이스팅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일단 없는 걸로 하고 질문 답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진짜. 근데 10,000원짜리가 사실 좋기가 10,000원대도 좋기가 좀 힘들죠. 당신이 사왔잖아. 응? 당신이 사왔잖아. 아니 저는 근데 소비자님이랑 소비자랑 다른 거 많잖아. 우리 댓글 몇십 개씩 달리는데. 와인이 아직도 어렵나? 와인 그런 거 딱 집중해서 3-40분만 하면 돼. 절대 어렵게 와인 공부하지 마. 눈으로 딱 보고 코로 향떡 맡고 입으로 느끼면 그게 다야. 그래도 모르겠다고 비노이스타 1타 강사만 따라와. 니도 와인 고수 될 수 있어. 일단은 이제 보조 산맥이 때문에 이제 알자스가 이제 바하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드라이한 거를 저희가 기후적으로 알려드렸을 거예요. 1강에서 궁금하시면 1강을 보세요. 그렇게까지 깊게 저희가 당화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드라이한 기후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독일 밑부분이 조금 이제 맞닿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이득을 보는 애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위에는 대부분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익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 주변에 보통 같이 위치해 있고 리플렉션을 조금이라도 봐서 조금 더 익히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알자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파워 있게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설익는다 알자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얘가 독일 같은 리슬링의 느낌이 나긴 하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오리 사과, 뭐 꿀, 뭐 아카시아, 뭐 이런 계열, 약간 아기자기 이쁜 이런 뉘앙스. 근데 이제 알자스 리슬링에서 파워 있게 읽는 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노란색 사과까지도 빠지고 색도 이렇게 약간 좀 푸른빛은 안 띱니다. 푸른빛이라는 게 약간 초록빛 이런 느낌을 안 띄고 훨씬 더 그냥 노래요. 그리고 뭐 엄청 도수도 잘 차요. 잘 익기 때문에. 되게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좀 드라이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운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좀 파워 있게 익고 잘 익기 때문에 굉장히 색도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도나 이런 것들도 높긴 하지만은 이런 산도는 알자스에서 보기가 일단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극적인 차이는 그렇게 캐릭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독일이 당도로 이제 고급 와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을 아무래도 나눴었죠. 독일은 진짜 하다못해 여기 독수리라도 있는 걸 사세요. 진짜 독수리도 다 믿을 거 아니긴 한데 그나마 그거라도. 그나마 리슬링 너무 사랑하는데 입문용 가성비 아니면 이 리슬링은 꼭 마셔야 한다는 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사실 요즘 많아요. 뭐 와인의 모험만 가도 그때 뭐 있더라, 알베르만 이런 것도 있고, 뭐 요즘 급 있는 알자스 리슬링은 웬만한 거 다 들어와 있고,
뭐가 있을까요? 트윈바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리슬링인데 꼭 마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뭐 독일 리슬링 같은 경우는 뭐 엄청 탑급 말고는 잘 몰라서 뭐 그냥 잘 모르겠는데 알자스 리슬링 같은 경우는 클로생틴을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생틴이라고 이제 트윈바흐의 최상위 버전인데 드라이 리슬링의 최고봉입니다. 그걸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켈러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드라이 리슬링이죠. G맥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있었던 업장이 그렇게 싸게 파는 곳, 예를 들면 다들 아시는 에셰조, 뭐 로마니 꽁띠의 에셰조를 300유로에 팔았으니까 찾아보시고 대충 가격 차이 보시면 거기서 이제 400유로에 G맥스를 팔았으니까 되게 비싸긴 한데 뭐 경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독일 쪽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쓰는 뭐 안스가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비트만 뭐 이런 것도 밑에 거든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비트만은 조금 더 드라이 리슬링에 집중이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치한 걸 원하고 리치하게 익으면은 이제 드라이로 빠지고 샤프하게 익으면은 보통 스위트로 빠집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독일 와인 랩을 보고 당도가 있는지 드라이한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우스레즈나 슈퍼트레지처럼 리슬링 등급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어링도요. 독일 와인 보고 당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얘도 지금 적혀있지가 않거든요. 어떤 것도. 이게 만약에 스위트라면 얘도 스위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스위트 와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일단 도수를 보시면 좋습니다. 10도 미만이면 대부분 스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블에는 다들 적혀있죠. 당도 등급 자체가 적혀 있어서 카비넷이 일단 뭐 드라이 등급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당도는 사실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비넷이라고 적어놓고 약간 완전 본드라이로 만드는 애들도 있고 약간 세미드라이로 만드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이건 알자스도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조금 짜증나긴 해요. 드라이로 적어놨는데 이제 당도 보면은 약간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리슬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익는 데 있잖아요. 잘 익었는데 도수도 높은데 세이라 돼 있는데 세게 아니야. 이 도페플라의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당도 등급? 뭐가 있지? 제일 밑에 게 뭐죠? 트로켄. 예, 트로켄, 스페트레제, 아우스레제, 베렌하우스레제, 트로켄 베렌하우스레제, 그리고 아이스 와인이랑 트로켄 베렌하우스레제는 당도 등급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조 방식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위에 건 밑에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당도 등급으로 나누긴 하는데 이거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베렌하우스레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급이 됐어요. 근데 그 당도 등급을 낼 수 있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당도와 산도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좀 더 낮은 등급으로 내겠어. 아우스레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애들이 그렇게 법적인 부분에서 되게 칼 같다고 하면서도 와인은 그지같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부분도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다 라고 보시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편하죠. 네, 난 드라이 와인이라고 샀는데 그니까 사실 이제 밑에 거 위에 거 이제 스위트 와인이라고 적혀 있는 게 더 달고 덜 달고 이거는 괜찮은데 드라이 와인이라고 달면 그럼 짜증나지. 이게 당도를 먹으려고 했다가 조금 덜 달고 더 달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실 드라이 먹으려 했는데 달면 이거는 개빡치거든요. 음식 딱 그냥 같이 먹는 순간 막 짜증이 나. 페어링 말씀하셨구나. 독일 리슬링 같은 경우는 걔네가 페트롤 느낌이 항상 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유질감이 있는 음식이랑 원래 매칭시키는 걸 선호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랄까요 그 생새우 예를 들어서 보리새우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뭐 스시야 이런 데 가면은 약간 단새우 있죠. 단새우가 엄청 살이 달잖아요. 다른 애들보다도 보리새우도 생거 먹어보면 탱글탱글하지 약간 그 쇠맛 그 특유의 오독오독한 맛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지 단새우처럼 진짜 달콤한 새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매칭시키면은 약간 달콤한 뉘앙스에 있는 애들이랑 딱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보리새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드라이 리슬링 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리슬링 중에서도 진짜 냅다 두껍고 막 힘있다 뭐 이런 스타일의 애 같으면 약간 랍스타 이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로생틴 이 정도 급 되면 그 정도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클로생틴 급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하이엔드일 때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럴 경우 독일의 리슬링들이 앞으로 더 잘 익게 되면서
캐릭터 변화가 생길까요? 변화가 생기려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예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독일 리슬링이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생산자들도 그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좀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한번 확립이 되고 딱 이렇게 정착이 돼야 그때부터 그 캐릭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강하게 만들어지는 뭐 보르도나 이태리 중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힘을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너무 힘있게 켜가지고 이제 와인을 만들었을 때는 너무 지나친 숙성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캐릭터 변화를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독일 리슬링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조금 더 리치하게 있겠죠.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스위트한 리슬링보다는 좀 드라이한 리슬링이 조금 더 독일에서는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드라이한 리슬링이 되게 리치함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이한 느낌 중에서도 리치한 느낌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만큼 사실 이뻐 보이는 게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스위트 와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향의 풍미가 꽤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도도 있고 입에서도 무거운데 향도 미친 듯이 뿜어내면 좀 지나쳐요. 알자스 리슬링이거나 아니면 겔슈트라미나 피노그리 이런 쪽 애들이 스위트를 만들었는데 나이가 살짝 들잖아요. 오히려 빡세요. 오히려 좀 너무 무거운데? 향도 막 너무 치고 막 입에서 너무 무겁고 당도도 너무 치는데 산도가 좋아도 조금 물리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뭐든 물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드라이 와인이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스위트 와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따고 조금 더 프레시한 느낌을 가두기 위해서 노력을 점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드라이 와인 중에 또 GG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뭐더라? 아우스레제인가? 그 아우스레제 이상의 당도 등급을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밭에서 그 당도 등급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포도로 만드는 드라이 와인을 GG라는 등급을 줍니다. 뭐 드라이 와인의 그랑크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은 거의 실패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라리 이런 거 그런 거 드세요. 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와이프한테도 맨날 혼납니다. 장 대표도 뭐 맨날 얼마에 샀어 저거에 샀어 이러는데, 얼마 전에도 저 여권 그거 끝났잖아요. 그 프랑스도 못 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싱가포르 지금 출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권을 만들러 갔는데 뭐 100장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일 두껍고 비싼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줬는데 이러길래 5만원이라니까 X하네 이러더라고요. 5만원이 아닌가 봐요. 근데 어쨌든 가격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제가 원래 그러더라고요. 뭐 장 대표도 저한테 니네 와인 말고는 바보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와인 말고는 다른 건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앞으로 독일 와인 리슬링 말고도 레드 품종도 힘이 있으실까요? 피노도 많이 심고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당연히 이득이 있겠죠. 이게 알자스도 마찬가지고 뭐 쌍세르 쪽도 마찬가지고 독일 피노도 마찬가지고, 땅이 돌인 곳에서 만들어지는 레드들은 여간 추운 곳이라도 파워가 좀 있게 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저희가 수입하는 애들 중에서도 이제 메네토 살롱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 피노, 그리고 이제 밑에 레크리 뭐 이런 애들이 매니저님이 계속 이래요. 앞에서 영상 찍고 있는데 계속 막 이래요. 아유 근데 찍을 때마다 들어가요? 맨날 피곤하면 맨날 이러거든요. 술 먹을 때마다 피곤하면 애기처럼 뭐 6살짜리 애기처럼. 우리 둘째가 6살이거든요. 맨날 잠만. 네, 그래서 지금 이득이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런 쪽에서 나오는 애들이 이득이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리치함이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샤프하고 이게 폭이 좁아지면 덩치가 없는 대신 조금 더 터프하고 샤프한 느낌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만 승부하기는 조금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세롤 같은 타입도 그런 타입인데, 그래서 뭐 저희가 수입하는 도메 세롤의 갸메들은 일반 갸메도 아닐 뿐더러 그런 이제 전자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와인을 좀 드셔보셨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와인을 드시다 보면은 이렇게 프레시한데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은 그것보다는 리치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레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거기 잘 몰라서 그냥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독일 뭐 피노, 근데 사실 저는 추운 지역에서 나오는 피노를 꽤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부르고뉴에서 나오는 피노 중에서는 아무리 남성적이다라는 코멘트가 달려도 그만 극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히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피노라고? 와, 이렇게 피노가 셀 수 있나요? 이런 말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그냥 피노는 피노예요. 그것보다도 리치하지 않아도 오히려 추운 곳에서 조금 더 파워 있게 나오는 스타일의 레드들이 조금 더 걔네만의 매력이 있어요.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좀만 나이가 들어도 이제 리치함이 없다는 건 익히기가 어차피 어려웠다는 거고 해가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파워 있게 익어도 굉장한 숙성력을 가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엄청나게 빠르게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좀만 나이 변하잖아요. 저희가 늘 말하는 더티 섹시 느낌이 엄청 좋아요. 그러면 진짜 음식 매칭 시키기도 엄청 좋아지고요. 그냥 조류, 뭐 고기, 뭐랑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와인이 이미 부드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좋고 마시기는 편한데 음식이랑 먹기도 좋아. 약간 그런 와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이점은 뭐다? 싸다. 와인 싸야지. 부르고뉴 비교하면 10,000원대는 말고 만원대 이제 만원대 안 할래요. 진짜 이제는 저는 자 3만원 이하 댓글 달지 마세요. 댓글 달아도 우리가 안 할 거니까 3만원 이하 나중에 5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일단 3만원 이하는 댓글 달지 마세요. 네, 진짜 데이팅 안 할라니까. 사지 마세요 진짜. 이게 매니저님이 임의로 사오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앉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단 앉아서 매니저님이 정보 주면 읽고 그냥 언급 드리고 와인 테이스팅하고 질문 답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일 나빠요. 진짜 믿는 높게 발등 찍히면 일이 아프다는데 그래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만원 이하는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저 그래도 나름 경험 많이 한 소믈리에인데 그런 건 저한테 좀 고문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본데기스타시오 회장님들. I'm happy on my own, at least most of the time.